여기도 마찬가지로 WXY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W잖아요. 그래서 W 파동이고 X 파동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앞에 O 파동이 없으니까 여기는 O 파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는 건 이 파동에서 이렇게 뭐 A, B, C가 나왔든 여기까지 뭐 C라든지 근데 이게 O 파동을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O 파동이 아니에요. 이건 O 파동으로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 3, 5가 나왔으면 일단 반등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얼만큼 반등 줬는지, 382는 줬는지, 언저리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림을 최대한 잘 준 곳, 그러니까 되돌림이 좀 깊은 곳을 먼저 찾아요. 내려온 파동에 대한. 그래서 카운팅상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좀 깊은 곳.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되돌림이 382를 넘었어. 그럼 여기가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이건 소파동상의 연장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되돌림이 382 안 왔죠. 이거보다도 적죠. 아까 쟀을 때는 거의 382였잖아요. 382도 못 왔죠. 그럼 여기가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파동이었고 되돌림이었고 하락하는 파동을 일단 첫 번째로 보는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내려오다가 한 번 더 반등을 줬는데 어느 부분에서 382를 넘거나 막 이렇게 382를 넘거나 이런 파동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체가 한 파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382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 되돌림이 깊은 곳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불규칙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얘가 깊거든요. 이스펜딩이 깊어지기 때문에 얘가 되돌림이 돼버리는 거죠. 이 전체가. 결국은 되돌림이 깊은 곳들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파동을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W 파동인지를 알아야지 Y 파동, 이 저점을 잡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가 내려오면서 되돌림을 깊게 줬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그러면 38이었고 이거 앞에까지 포함할게요. 이 앞에.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38이었고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쭉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해본다면 이 파동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인 이거에 어디에서 반등을 줬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1.27에서도 반등 주고 내려와서 1.382, 뭐 0.5, 618 다 줬어요. 뭐 786도 주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W라고 본다면 그랬을 때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볼 게 아니에요. 앞에 파동 봐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최대 하락값이 어딘지 얘가 W로 봤으니까 그래 X였고 Y 하락이니까 그랬을 때 어디 피보나치를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없다고 했을 때 이거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 이게 한 판가? 이게 파동이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 나왔을 땐 618 정확히 반등을 줬네. 근데 반등 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오면서의 382가 반등 준 데는 여기에요. 제일 가깝게 반등 준데 그러면 얘가 여기에 끝이라면 이거에 대한 382를 줘야 돼요. 안 줬죠? 네. 그럼 연장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파동상의 되돌림도 382를 줬는데 큰 파동상의 되돌림이 그러니까 줘야 되거든요, 거의. 그래야지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있고 또 되돌림이 있고 되돌림이 있고 떨어지고 저점 됐을 때 다시 임펄스 나오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엘리어 파동 이론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는 되돌림이 깊은 되돌림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여기 부분에서 반등은 줬지만 재차 빠질 때 일자로 빠졌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망 매물들. 반등해야 될 곳인데 반등을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앞에 매물대를 하단 이탈하는 거. 이런 라인들이잖아요. 네. 이런 매물대 쌓고 큰 반등이 있었는데 다시 이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는 거. 이럴 때 생기는 무빙들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카운팅상 W고 X고 Y였지만 그 피보나치상 무조건 1.618, 213에서 반등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가이던스 부분인 거지. 무조건 여기서 반등할 거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소파동을 어떻게 잘 카운팅 했느냐. 그리고 앞파동을 어디서부터 봤느냐에 따라서 이 213에서 반등한 거 1.618에서
1.618에서 반등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파동상의 카운팅을 해본다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었고 Y 하락으로 보고 그럼 Y 하락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는 어디서 끝날지는 여기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있었을 때 내 카운팅상 그럼 Y잖아요 얘가. 네. 그쵸. Y에서 얼만큼 되돌렸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얘가 W였고 X고 이제 Y 하락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되돌림이 제일 깊었으니까. 그래서 내려왔을 때 하락 되돌림이 0.5였어요. 그럼 얘도 0.5. 지금 여기랑 똑같거든요.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쟀을 때 0.5, 또 이렇게 쟀을 때 0.5. 살짝 넘는 것도 거의 똑같고. 네. 그쵸. 그리고 다시 재차 내려왔어. 적어졌죠. 되돌림이 적어졌죠. 그래서 이걸 한 파동으로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었고 여기로 봐도 되고 여기로 봐도 되는데 여기까지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더 내려간다면 Y 연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파동으로 일단 나온 파동까지에 대한 되돌림이 0.5까지 준 것들을 봤을 경우 여기서 반등 못하면 여기서 더 반등해서 올라오지 못하면 0.5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추세 전환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러면 Y 연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Y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들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Y에 대한 Y 파동이죠. 네. 이 Y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Y 파동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반등했는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반등했는지 이 213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Y 파동에 대한 W였고 X 반등 이후에 아예 올라오는 추세를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 파동이 아닌 거예요. Y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랬던 거고 그럼 Y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연장에서의 되돌림 이후에 하락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이 최소한의 W고 X고 Y 파동에 대한 연장선에서의 마무리고 이 부분이 1.618에서 반등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망 매물이 좀 내려오는 1.5빙이 나온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잡은 사람들은 아마 다 손절나고 밑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수익을 벌었을 거예요. 다 잡는 곳들은 다 뚫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는 경우가 1.5빙이 나오는 최소한 10펄스 그러니까 작은 3파동이 나오는 부분들이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잡으려고 했던 애들 되돌림 상승 먹으려고 했던 애들 다 손절시키고 숏스키징이 난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는 Y 파동을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Y 마무리가 여기가 됐으면 오히려 쉬웠던 파동이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상단을 다 깨부시고 내려왔어요. 마지막 상단 한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파동을 확인하고 근데 Y가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깬 거예요. 이 매물대를 이 앞에서 깨줬죠. 그렇죠. 이때 안 깨고 반등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처럼 임펄시브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우리는 임펄스로 보지 않았지만 그걸 다시 깨고 많이 흔들었는데 결국 이게 W였고 X, Y 하락이었잖아요. 저점 깨는. 그렇게 그런 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상으로 그리고 매매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카운팅상은 요 파동 이후에 W고 X고 Y 파동이 연장으로 W, X, Y로 끝나야 될 파동이었는데 매도세가 더해져서 한 번 더 내려왔지만 앞에 매물대로 인해서 여태 올라온 파동이 있잖아요.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보통 랭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 이 부분에서 걸린 거죠. 얘가. 그래서 상승 다이버런스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하는 제대로 된 X가 나왔다. 이 파동에 대한 X. 또는 이거를 불규칙으로 보셔도 돼요. 불규칙 이후에 하락하는 파동. 단 불규칙 이후에 하락하는 파동이라면 1.618, 2.618이어야 되잖아요. 불규칙이.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넘어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매매를 해야 되니까 내가 파동을 여기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짧게 나왔지? 짧게 나왔지만 상다가 중첩으로 걸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불규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불규칙을 만들어서 위해서 숏을 잡으려고 했지만
일자 무빙으로 올라왔고 여기 이렇게 일자 무빙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1.618에서 저항을 줬어. 이거 불규칙 맞나 보다. 되돌림에 숏타볼까 했더니 되돌림 숏하자마자 바로 본질 나겠죠? 네. 네. 근데 여기 상으로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도 생각을 했다면 여기선 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위에. 탔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일자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양음량이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타도 늦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확인 매매니까 카운팅을. 그래서 여기서는 탈 수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충분히 바로 손절나는, 그럼 손절났다는 건 파동 카운팅상 내가 불규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100% 아니기 때문에 1.618 넘기면은 다음은 2.618이에요. 이 2.618 부분 보면은 CM 없이 계속 뚫고 올라가죠. 이러면 또 여기서 손절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다면 일자 무빙이었을 때는 되돌림을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 줄 때까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되돌림 양음양 나오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하다 걸렸을 때 들어가는 숏이다. 아니면 양음양 나왔을 때 상다 걸리는 거 보고 올라간 게 일자 무빙이니까 되돌림의 롱. 이렇게 진입하는 매매가 맞는 거지. 그리고 카운팅도 이게 맞는 거지. 일자로 올라가는 무빙에서 내 숏 잡아야지, 꼬리 잡아야지 하는 욕심으로 해서 매매했다가 여기서도 손절이 나는, 그리고 카운팅도 틀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셔야지 카운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파동이 Y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파동에 대한 연장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WXY 파동에 대한 WXY가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운팅이 힘든 부분들은 왜 여기가 이렇게 흘러갔지? 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되돌림을 얼만큼 줬는지,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을 얼만큼 줬는지, 이것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서 보시는 거. 그리고 작은 곳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큰 파동이 얼만큼 남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지만 내가 파동을 좀 더 어디까지 열어두는지 연장이 나올 수 있고, 앞에 매물대가 무너지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노선의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앞에 여태까지 올라갔던 파동에 대한 매물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운팅은 그 외에 여기 카운팅 한 거는 잘 하셨어요.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마 힘드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돌림 깊은 부분들이랑 내려오는 파동들, 이런 것들이 되돌림 파동이라든지, 네. 여기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추세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매도세가 강했다는 소리죠. 되돌림은 깊었지만 매도세가 강해서 못 올라온 파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카운팅 외에 궁금하셨던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카운팅 외에는 많진 않고, 궁금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 무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W 파동을 이렇게 X 파동으로 쪼개서 카운팅을 하다가 네. 원웨이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파동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 영상이나 이런 거 봐서 이거 X 파동이겠다라는 건 아는데, 네네. 그거로 이제 유추를 하거나 하는데, 네, 카운팅 할 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4월 27일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네, 여기. 네.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해서 음. 레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끝내야 될지, 아니면 풀을 더 보고 카운팅을 해야 되는지, 큰 파동을 봤을 때 그런 게 일단은 요런 데 파동 카운팅 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저점이에요. 저점을 깼는지. 그래야지 얘가 이게 W로 X, Y로 시작할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정 파동이든 상승 파동이든 저점을 깨고 나온 파동에 대한 게 이제 추세 변환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파동인지, 아니면은 계속 하향하는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하락장인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얘가
내려왔지만 이대로 쭉 떨어져서 저점을 깼다면 이게 Y 파동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키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다면 이게 저점을 아직까지 깨지 않았지만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운팅을 두 개로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카운팅으로는 당연히 저점을 깨지 않았으니 그럼 올라간 파동에 대한 얘가 기간 조정 안 하고 가격 조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운팅하는 거. 그렇다는 건 전고점을 뚫리게 된다면 얘가 X였고 Y 상승하겠구나, 이런 파동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내려왔던 게 추세 전환 이후에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아직 Y가 나오지 않았다, 또는 C파동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여태 앞에 나온 게 조정 파동이었고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다. 그럼 아코점을 넘기는 순간 이게 이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죠. 매매에서는 당연히 고점 돌파했을 때 나오는 파동에 대한 매매를 하고, 왜냐하면 소파동상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양쪽 되돌림이 다 강해요. 양쪽 되돌림이 막 786, 886이야. 되돌림이 깊어. 이럴 때 나오는 게 수렴이거나 수렴 패턴, 어센디, 디센딩, 삼각 수렴 다 포함이죠. 수렴을 하는 패턴이라면 삼각 수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삼수라고 볼 수 없었던 건 이런 무빙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삼수가 아니었던 거고,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삼수라고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수렴 패턴은 아니었던 거고 되돌림이 깊었지만,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복합 조정이다. 왜냐면 임펄시브하게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네. 그럼 WXY다라는 거를 보고 매매 전략상으로는 당연히 추세 상방 돌파하면 롱 진입, 추세 하방 돌파하면 숏 진입, 보통은 이렇게 되겠지.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추세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숏으로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거고, 이렇게 유지해서 리테스트 받고 떨어지는 모습, 이 파동에 대한, 그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내 파동 카운팅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카운팅할 땐 꼭 두 가지 카운팅, 첫 번째, 두 번째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점이 되는 게 바로 저점을 깼는지를 카운팅하고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었고 상승분. 그래야지 롱 매매가 가능하죠. 되돌림의 롱. 손절 라인 전저. 그럼 매매로 알아서 이어져요. 내가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매매하는 건 당연히 전고점을 뚫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전저점을 뚫으면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뚫리고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카운팅으로 봤다면 되돌림의 롱 타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카운팅이 맞다면 떨어질 거라고 만약에 봤다면 저점을 돌파하고 떨어질 거라고 보면 되돌림에 숏 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이 알아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틀리더라도 내가 되돌림에 롱을 탔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 아파동에 대한 382에서 타든 해서 탔다면 수익화 됐던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이때 숏을 탔다면 내려왔다가 바로 본절이 나왔겠죠. 이렇게 매면 본절이 났네? 올라가네? 첫 번째 카운팅이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고점 못 뚫었네? 라고 하면 이거 고점 못 뚫었으니까 부분 익절하고, 내려오는 거 보고 부분 익절을 하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또는 전고점 뚫는 거 확인하고, 그 수익화도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롱 들고 있었던 거는 내가 틀릴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되돌림 때나, 또는 올라갔을 때 하다 먹는 부분들 보고, 히든이든 그냥 일반 하다든 먹는 거 보고 부분 익절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반익반본을 하더라도 내가 잃지 않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엇 매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다. 네. 그래서 이런데 매매했을 때 여기서 롱 탔다면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두 개 카운팅은 해야지만 카운팅에 대한 대응 플러스 내 카운팅이 확실히 맞는 거에 대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나는 수익을 버는 거니까 손익비를 계속 따져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넘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해. 계속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
저점을 계속 높여요. 아, 그럼 이 추세가 되는 거고, 이 추세가 깨지는 때, 그때가 추세 변환이 있겠구나. 하락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저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봤고, 큰 관점상으로 제가 이거 Y 하락할 거다, 전저점 깰 거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파동 카운팅 해봤는데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너무 자잘하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이 X일 가능성, WXY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되돌림이었다는 소리죠. 행보를 너무 길게 하면서 차라리 임펄시브하게 갔든가, 차라리 이때 올라가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저점 전고점 뚫고 올라갔다 떨어지든, 네.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Y라고 봤던 거예요. 결국 저점을 깰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진입했던 곳들도, 숏 진입한 것도 여기 들고 있던 숏, 최고점에서 들고 있던 숏도 계속 유지했던 이유고, 왜냐 내려왔을 때 익절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었지만 또 Y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들고 있던 거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익절을 했고, 그리고 비트게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숏을 진입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수익을 또 했고,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서 홀딩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히려 도움 받으니까 좀 궁금했던 것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했을 때 왜 여기서 롱 잡았고 숏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거를 유추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 방향성을 보고 한 거구나. 요거 막 그 타점 잡은 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하는 거를 하잖아요. 반대로 유추를 하잖아요. 그냥 본 거, 이 타점 잡은 것만 보고서도 그게 돼야 돼요. 반대로가 역으로 추산이 돼야지 내 매매를 할 때도 이런 방향성으로 봤구나, 그런 게 차트만 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점만 올리는 경우가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기보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도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에 접목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점만 올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내가 관점상에 대한 대응도 잘 할 수 있고, 그 대응을 잘한다는 건 결국 계좌가 우상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대응 또한 그냥 대응이 우선이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안 그러지만 항상 1, 2, 3 그 시나리오 3개를 드렸었잖아요, 방송에서.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뭐 이 중에 하나 맞으면 해지할 거잖아,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안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카운팅은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카운팅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공통구간 매매하자. 만약에 1, 2가 틀렸으면 세 번째 카운팅이니까 대응해보자, 이 루트대로만 대응을 하거든요. 다른 거 내동매매 절대 안 하게 돼요. 카운팅을 다 이렇게 해놨고 이거에 대한 매매 전략만 있으니까 여기서 롱 타고 틀리면 손절, 아니면 익절이면 땡큐, 이걸로 매매를 하니 손절이 나면 그냥 손절 나는 거고, 익절을 하면 익절을 하는 거고, 틀리면 다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항상 말하지만 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깐부에서는 최대한 뭐 카운팅도 그렇고 상세히 하잖아요. 그래서 깐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대응과 내가 진행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토대로만 매매를 해서 결국은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안에서도 손절이 가장 짧은 구간들을 채택해서 손절을 하고 해야지, 익절할 땐 크게 하고 손절할 땐 짧게 하고 손익비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매매할 때 카운팅 하면서 또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카운팅을 좀 하는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한 가지 방향으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한 방향대로만 카운팅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저점 찍었다 그러면은 최소한 ABC는 나와야지. 그럼 이 한 방향으로 매매하는 건 맞아요.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그게 맞는 거고, 추세 전환 전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틀렸을 경우에 카운팅을 하나를 더 해놓는 거가 바로 두 번째 카운팅을 해놓고
틀릴 경우에 대한 대응이 알아서 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바로 매매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놓는 거고 단 이게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게 고집이라면 문제가 돼요 아 이거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이 어딨어요 신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깜부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팁 등만 보더라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방향성을 하나로 보는 건 좋다. 다만 그게 고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결국. 손절이 크게 나가거나 결국 근데 손절은 다 걸어놓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고집으로 매매해도 고집이 있어야지 또 내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틀리면 보내주고 다음 파동 확인한 다음에 매매하고 저도 여기서 롱을 어제 잡았죠. 깜보에 올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롱을 진입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이거에 대한 X 이후의 하락. 근데 횡보를 너무 오래 하니 저점은 높아지고 그럼 저점이 낮아질 때 손절을 하고 그때까지는 롱 유지해야겠다. 왜냐? 저점을 안 깼잖아요. 네. 그럼 추세는 살아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롱을 진입했던 거예요. 왜냐? Y 지켜볼 수 있어서 이렇게 카운팅 하신 대로. 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서부터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문제될 건 없다. 참 말은 쉽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작은 돈으로 큰 돈 버는데 일처럼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겨내서 하는 것도 트레이더의 또 덕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님도 해보셨겠지만 전업 트레이더를 다음 전업 트레이더가 됐을 때는 아마 많은 부를 창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이대로 꾸준히 단 뇌동은 없이만 계속 하신다면 잘하실 것 같네요. 오늘 1대1 피드백을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소감이? 좀 막히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고 하니까 좀 명확하게 좀 풀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